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복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세계를 이끈 것은 서구 문화였습니다. 언어, 경제, 문화, 과학, 정치, 교육, 패션까지 서구 문화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서구 문화는 선진이라고 생각했고 서구화되는 게 곧 선진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과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K-드라마 및 음악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후 영화, 웹툰, 관광, 예능, 뷰티, 패션, 영화 촬영지, 한국 문화 체험 등 K컬처 관련 콘텐츠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K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은 문명 수출국에서 문명 수입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방한 21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2,836명 중 95.9%가 향후 한국 여행 의향이 있다고 밝힐 만큼 한국 관광 희망 도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 희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관광하는 해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세계경제포럼 국가별 관광발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17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하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성장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시의 특성을 담고 지역의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브랜드를 심볼이나 비하이, 슬로건을 개발하여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역사, 사회, 문화, 환경, 지리적 요소, 기반 시설 등 이러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브랜드로 관광 및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환산 가치로 평가를 받는 문화 산업 시대가 온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박상돈 시장님의 민선 7기 8대 시정 공약 및 민선 8기 공약 사항이었던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제가 개인적인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시장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많이 공격을 당했죠. 네? 의정 단상에서. 네. 아니 정말로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평소에 눈치채고 계셨나요? 글쎄 이제 시정 지리의 날카로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장님한테 존경한다라는 말은 사실 사석에서는 좀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사실 대천시장 시절에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드셨고 아산 군수 시절에는 아산 지역 우유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 은행을 설립하여 연세 우유 공장을 아산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이 되신 이후 기존의 10월 1일이었던 천안 시민의 날을 음력 8월 8일로 새롭게 제정합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탄생한 신도시로 도시가 만들어진 일자가 역사서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고 천안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사용돼 오늘날까지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태조왕건을 테마로 삼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빵의 도시 천안에 대한 브랜드를 구축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K컬처 세계 박람회를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등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한 이미지로 천안시의 색깔을 입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색깔들이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없었으면은 지역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까지 이어지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전히 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의 역사적 배경조차 찾지 못하는 곳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기에 저는 지금의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시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님 혹시 화답이 있으실까요? 감동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도시의 정체성은 시정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우리 시는 행복한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자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사업인 천안 K컬처 박람회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먼저 어저께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네. 저희 이제 복지문화국장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K컬처 관련돼서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이셨으니까 시장님께 먼저 이제 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87년도에 독립기념관이 개관이 됐는데요. 그 개관 초기에는 최저 6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 정도까지 연간 관람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 점감해서 요즘에는 100만 명을 넘기기도 어렵고요. 이 인원 중에는 예를 들자면 군 사병들에게 독립기념관을 거쳐오면 하루에 외박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궁여지책까지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설치법을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설치 목적을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전시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관서부터 7관까지 전시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국난극복사입니다. 말하자면 독립투쟁사죠. 그 외에 국가 발전사에 대한 기록을 자료 수집 전시 내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저 다른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었다면 아쉽게 느꼈을 뿐 제가 직접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이제 국회에 있을 때나 지금 시장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 독립기념관이 120만 평 부지 위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의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많으셔서 이 천안에다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거의 외면당하는 독립기념관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어떻게든지 독립기념관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던 중에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의 부력은 생활의 함으로 족하고 우리의 무력은 외침을 막을 정도면 족하지만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5년 이전에 활동을 주로 하셨던 김구 선생님조차도 그 문화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 민족의 힘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어록을 남기셨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고 특히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천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 천안에다가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 큰 사당같이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그 혼백을 모시는 사당같이 운영하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지난 80년대 초반에 일본이 그 독립운동사에 대한 그 왜곡을 통해서 교과서 왜곡 사건을 일으켰던 거에 반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기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 궁리를 하다가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 이 K컬처 박람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또 마침 전국 237개 자치단체 중에서 30, 40개 자치단체에서 K-팝 축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K-컬처 이 문화 장르는 다양하기 때문에 수십 개 장르로 이렇게 수백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장르의 문화 축제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네,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까지 오기까지 어쨌든 시장님의 많은 고심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한데요. 그렇지만 하루에 3만 5천 명 정도가 하루 34도 내지 35도 기온 속에서 현장을 찾아서 K컬처 박람회를 지켜보시고 즐기셨다는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8개 요번에 보여줬던 장르가 8개 장르였는데요. 그 첫 대목을 한글 창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웰컴 존 첫 스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훈민정음 그 정본도 이 활자화해서 세워놨고 이 철판에 새겨서 놨고 그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게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만일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한국 문화가 존재할까? 그 생각을 저는 하고서 이 한국 문화, K컬처는 바로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의 지도부도 가끔은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문자까지도 한자를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한글 창제라는 것을 이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부터 K컬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화를 예를 들자면 일본인이 최근까지도 이 세계 만화 시장을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SNS가 발달된 2000년대 이후에는 점점 한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K 웹툰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로 볼 때에 만화는 원래 일본 만화는 일본 문자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한글로도 만화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세계 시장에 팔고 그거를 번역해서 걔네들의 웹툰에다가 실어서 파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바로 K컬처 산업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K-웹툰도 이번에 8개 장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보였던 것입니다. 네, 시장님, K컬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일컫는 신조어잖아요. 근데 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런 한류가 각광받으면서 널리 쓰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사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한글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과 네. 또 웹툰 말씀하신 부분과 결국에는 그 K컬처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지금 다 독립기념관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타 지역의 시민이라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K컬처라고 해서 이미 한글 관련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자 축제를 또 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치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런 축제 안에는 이미 다 곳곳에 K-팝이나 K-뷰티나 K-패션이나 K-한복이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가 K컬처에 대한 사실 방향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K컬처가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가 저는 어쨌든 세계 박람회잖아요. 그게 2026이 됐든 아니면 2030년이 됐든 간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컬처라고 검색만 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사를 보고서 느낀 점은 K컬처와 관련해서 천안시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은 점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에서 장소 선정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행사 내용으로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겠죠. 음악 중심 말고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K컬처라는 단어만 검색을 했는데도 국가 행사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 전쟁 시대가 따로 없을 정도로 K-팝뿐만 아니라 스트릿 댄스, K-푸드, K-뷰티 등 다양하게 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남시는 K-스타 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도내 섬들을 경쟁력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 세계인들이 찾는 K-관광 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쟁 수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방금 소개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대부분 K-관광 섬으로 홍보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K컬처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대부분 K콘서트 수준의 행사성 축제로 끝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천안시 K컬처 박람회의 처음 목적은 민족 문화 정체성과 문화유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을 세계의 한류를 알리는 글로벌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이제 목적과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시장님 동의하실까요? 네, 네, 이 말씀의 취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그 대회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대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34도, 35도는 최근년에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가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시기도 이제 앞으로 조절할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개개 사안들이 각 이 파트별로 그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전부 한꺼번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가되 저런 파트는 그 단일종을 가지고 K컬처 예를 들면 한국 하회마을에서 K컬처를 느껴보십시오 한다면 그것도 얘기는 되죠. 주거문화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독립기념관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단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컬처는 이제 예를 들자면 작년 11월 달에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그 문화 대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K컬처는 거의 K-팝 위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 우리 어떤 것이 K컬처 문화를 보여주는 정수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구조가 아직 그 선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네. 어쨌든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인도 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방향성을 잡고자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평가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대중성과 역사성 그리고 흥행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100군데 선정된 곳 중에 7군데는 천안 K컬처 박람회처럼 올해 처음 시도한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정된 곳들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와 해외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 관광 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며 방한 관광 상품화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100가지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최초 개최 연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K컬처처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성과 그리고 방향성과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것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기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본의와는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명소 콘텐츠 등을 로컬 100으로 지난 3월에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천안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문화 정체성과 고품격 문화도시를 알리는 데 성공했고 K컬처는 천안이다라고 자찬했지만 외부의 평가는 가혹하기만 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시장님 이걸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예를 들어서 개별
민속축제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게 K컬처의 한 부분이다 얘기하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개별, 이를테면 시골에 장승제 같은 걸 보면 아주 이 대한민국의 고유 이 문화재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 사진 찍어놓고 이거를 관광 소재로 한다? 그거는 넌센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집대성된 한국의 K컬처의 그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가 하는 동안 한국관광공사 컨텐츠 실장이 여기 현지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 체결하고 잘 해 나가기로 서로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갖는 그 파급력을 높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최하는 장소가 독립기념관이고 또 독립기념관에서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K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이 공감대를 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콘텐츠 연구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가 이만큼 우수합니다 하고 단지 자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감한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런 시장님의 마인드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K컬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있어서 평가가 지금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이 K컬처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세계 박람회까지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를 거듭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 산업 시대인 만큼 내년에 있을 천안시 K컬처 방향성 및 앞으로 준비할 천안시 K컬처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지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8월달 같은 시기에 치러졌던 천안 K컬처 박람회와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그리고 대전 영시축제에 대해서 현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천안 K컬처 박람회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으며 대전 영시축제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 이 자료는 방문자 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고요. 그리고 KT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색깔은 사실 아산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출출하는 그게 1년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K컬처 기준으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제가 KT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산시가 8월달 보면은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전은 별표입니다. 주황 색깔입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동남구 서북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구는 지금 저렇게 현지인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외지인 방문자 수를 보면은 천안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아산 시민분들이 아산시의 축제를 많이 간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지인 방문자, 즉 타 지역에서 온 천안을 방문하신 분들이 결국엔 천안시가 더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게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특정한 건 아니죠? 네, 8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수치로 같은 월에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비교하신 것 같아요, 저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니죠. 이 기간이 5일밖에 아닌데 그거를
30일로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뒤에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역 방문자 수 대비와 그리고 그 관광 관련해서 그 지출액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데이터 수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지표를 좀 글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신 그 버가영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건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거는 직접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 축제를 거기에 끼워 넣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이 경우는 3만 5천 하루에 3만 5천 명 정도씩 전부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의 입출입자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체크해 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가 출입한 걸로 돼 있어요. 시장님,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체크 되는 기능이 게, 없다. 자, 시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천안 K컬처는 13만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의 그 독립문이라고 하나요? 네, 네.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그 계산되는 걸로 대체로 알고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빵빵데이는 몇 만인가요? 글쎄 그것도 경찰 추산을 네. 소재로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걸 천안시 주최 한 측의 거거든요. 추산은 얼마나 되죠? 뭐가요? 천안시 주최 측의 추산은 얼마나 되죠? 아, 우리는 빵빵데이요. 네. 그거 약 14만 정도로 추정한 어떤 걸로 알고 근거로 있어요. 14만이라고 그게 말씀하시나요? 경찰 추산이 일일 5만 6천인가 뭐 이렇게 혹시 경찰서의 추산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글쎄 추산되는지 제가 아시나요? 그거는 경찰이 추산한 거지 제가 그거를- 추산한 거 아니니까 그걸 잘 알고 모르죠. 계셔야죠. 그만큼의 예산이 아니 소비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의 핵심은 축제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문객 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시장님, 시장님도 그동안 저와 시정 질문을 같이 하신 바처럼 어쨌든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역별 뭐 방문자 수라든지 그나마 같은 조건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저도 실제로 지금 3월달에 보시면은 가장 천안시 동남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가장 이제 유관순 열사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또 천안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특정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끊어서 그 KT가 자료 제공을 했더라면 그럼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말씀이지 그런 저렇게까지라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 빵빵데이 14만과 지금 흥타령은 몇 만이셨죠? 흥타령 춤축제는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이 한 87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떤 근거로 추산을 사실은 했나요? 그거에 네. 좀 제가 볼 때 경찰 추산 이렇게 하는데 통상 우리는 어느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이 관례적으로 오늘 이 행사에는 얼마쯤 왔다 하는 추산 그 인원을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대략 추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팀이 따로 있고 네.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에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롯이다니까요. 그게 한 달치라면 이해한다니까요. 한 달이라면 그렇지만 한 달. 5일 그 사이를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아니 저 이 기간이 네. 8월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한 칸이 월이에요, 월. 1년치예요. 그러니까 그 8월 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차후에 빵빵데이 그 행사 그 집계한 거와 흥타랑 집계 그 추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 이거 관련해서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좀 이거는 이제 좀 천안시에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 방문자 수 KT로 확인했을 때 외국인 방문자 수는 사실 그 아산시가 좀 월등하게 높은 걸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T 또한 외지인 방문 수가 천안시가 가장 좀 많이 높았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지금 시장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맛집 랭킹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그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네.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6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보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고요. 지금 2030년에 부산 이 세계 박람회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분야별 이 박람회 일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최종적인. 네, 부산을 날짜가 떠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태흠 도지사 공약 사업의 하나인 2026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어쨌든 간에 2026 세계 박람회 26년에 네. 안면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 박람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의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문제 없을까요? 이제 그건 앞으로 협조해 나가야 되죠. 과제죠. 어쨌든 간에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문제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장님도 공약 사항이신데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제박람회 기구에서는 원예 박람회도 엑스포로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박람회와 원예 박람회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을 떠나서 2026 천안 K컬처 세계 박람회를 목표를 하든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시든 좀 더욱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원예 박람회와 세계 박람회는 따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과 엄연히 말하면 천안 K컬처 세계 박람회는 다른 별개네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또 따로 알아보니까 천안시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 산업 시대인 만큼 준비를 단단하게 의지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혹시 그 세계 각국의 독립국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실까요? 독립국가.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계의 국가 수는 한 2천여 개 정도, 200여 개 되지만 그 중에 외침을 받았다가 제국주의 시대에
그 압제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는 한 150여 개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158개국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은 천안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것처럼 독립국가, 독립문화도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8개국 독립국가 중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 천안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상징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박람회는 흔히 엑스포라고 불려집니다.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 비교 전시하고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한 발전의 모습과 미래가 담겨져 있는 독립문화도시,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있는 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우리 한국 문화도 소개하면서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그 박람회장이 이렇게 마련이 된다면 세계 박람회를 하더라도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그 천안시에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관심지가 천안 독립기념관과 뭐 각원사, 삼거리공원, 유관순 열사 유적지, 뭐 이렇게 소노벨 막 이런 곳이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런 역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음을 저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바라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K컬처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천안시만의 색깔을 좀 그렇게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훌륭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의미도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 박람회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님께서 그 도시 정체성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잘 하시는 만큼 이 K컬처 안에 도시 정체성, 특히나 천안시의 정체성이 잘 묻어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이 K컬처는 그 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도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눈길이 가는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서양의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여러 학자는 그에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는 명륜당에 해인사에 이미 모든 답이 있는데 왜 굳이 내 철학을 통해 한국 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오늘의 시정 질문을 계기로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천안시 도시 브랜드를 뛰어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